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북한의 숨겨진 현실을 생생하게 전하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양 고려호텔의 은밀한 비밀과 그 속에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표면만 보면 화려한 북한 최고의 호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도청과 함정,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 사연은 같은 민족을 상대로 공작을 수행해야 했던 한 여성, 그리고 신앙과 양심 사이에서 치열하게 갈등한 끝에 목숨을 걸고 탈출한 그녀의 눈물겨운 투쟁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북한의 진짜 모습,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향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사람의 가슴 뜨거운 기록.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고려호텔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아직 평양 거리는 안개처럼 조용했지만 제 심장은 벌써부터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남측 방문단이 도착하는 날이었거든요. 밖에서는 국기들이 걸리고 입구엔 붉은 꽃장식이 촘촘히 놓였습니다. 겉으론 환영 행사처럼 보였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환영은 감시를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한지민입니다. 고려호텔 프런트에서 외국인 응대와 통역을 맡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남측 손님들을 환대하는 역할이지만 실제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특별교육을 받았고 체제에 충성하는 모범 사례로 뽑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천주교 신앙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오늘 도착하는 남측 방문단에는 천주교 성직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제 가슴 어딘가 깊은 곳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이 바로 눈앞에 온다는 것. 하지만 저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속여야 했습니다. 버스가 호텔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남측 성직자들, 문화인사들, 수행원들이 하나 둘 내려섰습니다. 저는 매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평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남측 사제단 중 한 명, 하얀 모칼라가 선명한 노신부님이 제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제 눈가가 따끔거렸습니다. 그저 신분을 감춘 채 이 순간을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방문단은 고려호텔 비밀층, 이른바 특별층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은 외국인 VIP를 대상으로 설치된 완벽한 감시 구역이었어요. 방마다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었고 CCTV는 죽은 구석 하나 없이 움직였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안내하는 손끝 하나까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인간으로서의 죄책감이 차오르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로비 뒤쪽 통제구역에는 보위부 요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감시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저들이 내 작은 떨림 하나까지도 기록하고 있을까봐 두려웠어요. 성직자 한 분이 객실로 이동하던 중 문득 천장을 바라보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뚝 하고 멎는 듯 했어요. 천장, 바로 그곳에 몰래 설치된 마이크가 있었거든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뭔가를 느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비밀 통로를 지나 감시실로 불려갔습니다. 상부 요원들이 CCTV를 돌려보며 말했어요. 특별히 주의해라. 저 남측 성직자들, 눈치가 빠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들키면 끝장입니다.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평양에 남아있는 저희 가족 모두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거리의 불빛조차 제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걸까? 그때 침대 옆 서랍 속에 몰래 숨겨둔 작은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조심스레 펼친 페이지 한 구석에 어릴 때 외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짧은 문장을 가슴에 품고 저는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고려호텔에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로비 환영 행사가 끝난 후 일부 남측 VIP들은
별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을 따라 여직원 몇 명이 은밀히 호출되는 광경을 저는 분명히 목격했어요.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별관 응접실은 이미 딴 세상이었습니다. 고급 양주와 담배 냄새가 가득했고 여직원들은 짧은 치마에 진한 화장을 하고 손님들 옆에 앉아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술을 따르는 손길,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 억지로 손목을 잡혀 끌려가는 동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여직원은 VIP의 무릎 위에 억지로 앉았고 또 다른 여직원은 술을 따라주다가 귓불을 살짝 스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VIP들은 거칠게 웃으며 손을 뻗었고 여직원들은 짧은 저항 끝에 다시 잔을 채우러 움직였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타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색 사제복을 입은 남측 VIP 한 명이 별관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직감했는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 술에 취한 VIP 하나가 옆 여직원의 허리를 거칠게 잡아당기는 모습을 봤어요. 여직원은 억지로 웃으며 그 손을 풀려 했지만 보위부 요원의 매서운 눈총에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른 척해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함께 사라질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야 해. 그 결심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려호텔 안은 살벌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로비를 지나 직원 전용 복도를 걸으며 숨을 죽였어요. 방금 보위부 관리자가 모든 여직원들에게 비밀 지시를 내렸거든요. 오늘 밤 특별 행사다. 지정된 VIP를 맡아라. 환대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명령이다. 명령 한마디에 호텔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명단 속 한 VIP의 이름 옆에 제 이름이 체크되어 있었어요. 특별층 응접실에서는 고급 양주와 담배, 값비싼 과일이 가득했고 일부 여직원들은 몸을 밀착해 억지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곳곳에서는 은밀한 접촉이 오갔어요. 저는 지정된 남측 VIP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은 천주교 성직자였습니다. 그는 잔을 들었지만 술은 입에 대지 않았어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멀리서는 보위부 감시요원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더 노골적인 접대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여직원은 VIP 무릎에 앉아 손끝으로 장난을 쳤고 또 다른 여직원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부축을 받았습니다. 그런 혼탁한 공기 속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남측 성직자는 살짝 술잔을 기울여 몇 방울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저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심스럽게. 그 짧은 신호 하나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조심하라. 그도 저도 이 방 안의 공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보위부 감시요원 하나가 제 옆을 지나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과잉 친절도 의심받는다. 알아서 해.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충성과 배신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별도로 호출되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차가운 시선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오늘 VIP와 특별한 대화 없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히 남측 성직자. 감시 대상이다. 주의해라.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라 감시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죽는다. 탈출해야 한다. 반드시. 가슴 깊숙한 곳에서 자유를 향한 마지막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호텔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덫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발소리조차 조심해야 했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구석구석 숨어있는 감시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도
복도 끝 어둠 속에 서 있는 보이부 요원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로비를 지날 때마다 프론트 데스크 뒤편에 설치된 작은 렌즈들이 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동료 여직원들마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함께 웃던 그녀들이 이제는 제 눈을 피하고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위험 인물로 분류되었다는 것을요.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성접대 지시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습니다. 보위부는 모든 여직원에게 VIP를 포섭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저는 지정된 성직자 VIP에게 의도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했고 술자리를 흐트러뜨릴까 두려워 말조차 아꼈습니다. 반면 다른 조 여직원들은 노골적으로 접근했고 일부는 VIP와 단둘이 사라졌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누구는 밤새 객실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말도 들려왔어요. 저의 소극적인 태도는 바로 보고되었고 보위부는 저를 충성심이 의심스러운 인물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루는 식당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는데 담당 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 방 정리 명령이 떨어졌다.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처럼 들렸지만 저에게는 경고였습니다. 보위부는 제가 정리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고려호텔은 도시 한복판, 수십 개의 감시 카메라와 요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움직였다가는 바로 붙잡힐 것이 뻔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남측 방문단이 호텔을 나서는 날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방문단은 하루 이틀 정도만 머무르고 바로 떠나는 일정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몰리는 순간 혼란을 틈타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몰래 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별관 옆 작은 문. 원래 직원들만 사용하는 보급용 통로였습니다. 저는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통로는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몇 걸음 걷자 밖으로 이어지는 철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통로를 훑었고 저는 간발의 차로 철문 옆 음영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요원은 한참 동안 주변을 살피다가 이상이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원이 사라지자 저는 재빨리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를 때렸습니다. 바깥은 어두웠지만 자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인근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고 다리는 휘청거렸지만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그렇게 저는 평양 한복판을 가로질러 생명을 건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평양 밤 공기를 가르며 저는 죽을 힘을 다해 골목 사이를 질주했습니다. 신발 밑창이 닳아 없어질 것 같았고 숨은 목구멍을 긁으며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몇 블록을 넘어 골목 안으로 숨었을 때 뒤쪽에서 어렴풋이 군합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뒤쫓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보위부가 제 탈출을 눈치챈 겁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담벼락을 따라 기었습니다. 차가운 벽돌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미리 준비해둔 옷가지를 꺼냈어요. 호텔 여직원 복장을 벗어던지고 초라한 시장 상인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위장이었습니다. 평양 시내는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거리는 빠르게 정막에 휩싸였고 그 틈을 타 저는 인적 드문 골목을 골라 이동했습니다. 목적지는 하나였습니다. 압록강 근처 화물기차역. 평양에서 압록강까지 직접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평양 근교까지 이동한 후 시골 장터를 가장해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버려진 건물에 숨어 있다가 이른 새벽 장터로 향하는 짐꾼 행렬에 섞였습니다. 머리에 이고 가는 짐 보따리를 챙긴 듯 꾸며 어깨를 움츠린 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검문소는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담배를 팔러 간다고 둘러댔고 다행히 그날은 요원이 무심하게 손짓하며 보내줬어요. 시골 기차역은 조용했습니다.
낡은 화물칸 사이를 기웃거리다 운 좋게 문이 반쯤 열린 화물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잽싸게 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기차는 거칠게 흔들리며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유에 대한 작은 희망이 제 심장 깊숙한 곳에서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었습니다. 국경 근처에는 삼엄한 검문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압록강에 가까워질수록 기차의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문틈으로 밖을 살폈어요. 검문소, 군인, 탐조 등.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기차가 멈추는 순간을 틈타 저는 화물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쿵 부딪혔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저는 허리를 낮추고 철로 옆을 따라 달렸습니다. 목표는 하나, 압록강 강둑. 밤이 깊었지만 강 건너편엔 희미하게 다른 세상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만 건너면.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변 초소,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 저는 숨을 죽이고 풀숲에 몸을 숨긴 채 기회를 엿봤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끝이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살아서 자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둠 속에서 마지막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숨죽이며 풀숲에 웅크린 채 저는 마지막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강변 초소를 오가는 군인들의 발소리, 철조망 너머를 비추는 탐조등 불빛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한순간 교대 시간이 오고 초소 주변의 긴장이 약간 풀렸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몸을 낮추고 강둑을 따라 미끄러지듯 기어갔습니다. 발밑에 진흙과 풀잎이 옷에 달라붙었지만 아랑곳할 겨를이 없었어요. 몇 번이나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바로 옆을 스치는 군인의 발소리에 숨이 멎을 뻔했지만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린 채 버텼습니다. 강가에 다다랐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몸을 감싸 안았고 숨이 턱 막혔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팔을 저었습니다. 밤하늘엔 별조차 흐릿했지만 건너편 어딘가에 있는 자유의 땅만을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몇 번이나 물살에 휩쓸릴 뻔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입술은 파랗게 얼고 손가락은 감각을 잃어갔지만 단 한순간도 헤엄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뒤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탕! 탕! 탄환이 강물 위를 튕기며 퍼져나갔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저는 더 깊이 물속으로 몸을 숨기며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헤엄쳤는지 모릅니다. 팔은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숨도 가빠졌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손끝에 진흙과 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온몸을 끌어당기며 강둑 위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축축한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돌려 강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북한 쪽 초소에서 여전히 탐조등이 미친 듯이 강을 훑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북한 땅이 아닌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눈물은 뜨겁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살았다. 나는 살았다.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다시 살아갈 힘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자유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강을 건넌 뒤 저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였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땅. 배는 고프고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저는 발을 떼야만 했습니다. 숲을 빠져나와 작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을 때 낡은 트럭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어요. 타. 도와줄게. 저는 망설였지만 굶주림과 피로에 이끌려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정이었죠. 트럭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인적 없는 창고 같은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여성들이 울먹이며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힘으로 눌려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하나하나 시장처럼 거래했어요.
저는 이름도 모르는 중국 농촌 남성에게 팔려갔습니다. 시골 마을은 한없이 외로웠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사람들 사이 저는 마치 짐승처럼 다뤄졌습니다. 도망칠 틈조차 없이 철저히 감시당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끝없는 노동, 끝없는 고통.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하루하루 깎여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온 낯선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작은 교회의 중국인 성직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제 사정을 알게 되었는지는 몰랐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저는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탈출 계획은 극비리에 짜여졌습니다. 성직자는 저를 교회로 숨긴 후 동남아로 이어지는 비밀 경로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새벽 저는 가짜 신분증을 들고 트럭에 몸을 숨겼습니다. 국경 초소를 넘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몇 번이나 발각될 뻔했지만 교회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동남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불법 체류자로 잡히면 다시 북송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저를 난민 캠프에 숨겨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몇 달 동안 대기하며 대한민국 망명 허가를 기다렸어요. 기다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심장이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누군가 들이닥쳐 다시 끌려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한민국 입국 허가가 났다. 준비해라.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끝에 드디어 자유의 땅으로 간다는 사실이요. 비행기가 하늘을 가를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공기,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웃음 짓는 얼굴들.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된다. 그렇게 저는 긴 여정을 마치고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한 뒤 저는 보호시설로 이동했습니다. 낯선 환경과 새로운 규칙들이 처음엔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믿을 수 없는 안도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더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도 저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어요. 북한에서는 친절 뒤에 항상 함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보호소 선생님들은 제게 한국어를 다시 가르쳐 주었어요. 북한과는 사뭇 다른 단어와 억양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얻은 이상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스스로 물건을 고르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일상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누군가의 감시 없이 길을 걷는 것조차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문득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어린 시절의 푸른 들판, 그리고 그곳에 남겨두고 온 수많은 사람들. 저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북한에서의 과거를 뒤로하고 진짜 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저를 보호해 주었고 저는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두렵고 때때로 외롭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자유란 완벽한 안락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을 보며 다짐했어요. 나는 여기서 나답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새로 얻은 이름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평양정보통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작은 목소리가 세상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할 것 같은 지인분들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북한의 현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일이야말로 저와 같은 이들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평양정보통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저의 작은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또 더 깊고 진실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